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명입니다. 자, 이번 도면 설계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벽체 작성 편 이어서 오늘은 가구 설계 부분을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치수, 그 다음에 재료명, 그 다음에 이런 기호 넣는 것들을 또 3편에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구 이제 작성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현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관 부분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여러분들 뭐, 주거 생활을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현관에서 신발 벗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보통. 근데 호텔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신발 신고 쭉 들어가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특성상 원룸 공간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동양, 우리나라 식의 바닥에는 이제 보일러도 깔고 이제 하기 때문에 단차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아무튼 단차를 이렇게 주어서 할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가 현재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치수들은 설계자가 알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거리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그러면 잡아줘야 되느냐? 자, 물론 이제 신발장 이런 폭도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폭보다는 사람이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간에서 이렇게 뭐 한 바퀴를 삥 돌 수 있는 공간은 나와줘야 되겠죠. 들어가자마자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한 바퀴 삥 돌 때. 뭐 신발장을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발을 이렇게 딱 신고 일어서서 뭐 돌아서 뭐 이렇게 뭐 신발장도 열어볼 수도 있고 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 최소 유효폭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냐면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00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이 벽지선을 기준해서 한 10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벽지선 기준에서 1000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신발 벗고 올라가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여기서 이제 화장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동선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할 텐데 이 폭이 또 너무 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폭들도 좀 재보셔야 되겠죠. 이 폭이 어느 정도 1100 정도가 나오네요.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뭐 1500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넓혀 주셔도 돼요. 100을 좀 더 넓혀 주시던가. 아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1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차는 여기서 이제 끊어서 설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발장 부분인데요. 신발장이 여기 단차가 생기는 게 이 신발장 앞으로 단차가 이제 생기게 할 건 아니고요. 요 뒤쪽으로 여기까지 이제 단차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발장이 현관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럼 이 신발장 뎁스, 여러분들 신발장 뎁스면 신발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여러분들 발 사이즈 얼마예요? 뭐 275, 그죠? 평균 275, 뭐 280, 이 정도. 여성분들은 좀 작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 정도 사이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300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수납 공간들이 이런 이제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 옵션 오피스텔들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꼭 신발만 수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 이제 뭐 휴지 뭐 이런 거 사갖고 와가지고 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수납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 도구 뭐 이런 것들도 수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신발장이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여기 선반장이라고 해놨군요. 신발장이 아니라 선반장, 신발장.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신발장은 이쪽에 들어가는데 여기를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거냐? 저 같은 경우라면 청소 용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으니까 한 400 탭을 복 뎁스를 400 정도로 생각을 할게요. 좀 더 뎁스가 깊으면 더 좋습니다. 한 450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살짝 조금 벽 안쪽으로 들어가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공간이
여기 딱 물려도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게 되면 또 공간만 더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한 1000 정도 설계를 했고 여기가 한 50씩 빠진다고 보면은 이 내경이 한 1100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도 그냥 50을 띄워주도록 할게요. 50을 띄워서 신발장은 450으로 가겠습니다. 450. 그래서 현관 단차는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식으로 볼게요. 신발장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자, 신발장 이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또 레이어를 또 안 하고 하면은 또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는 그때그때 좀 만들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인면선이라고 하나를 만들게요. 그리고 해치선도 없었으니까 해치선도 좀 만들어 줄까요? 자, 인면선은 흰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면 설계할 때 0번 도면층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0번 도면층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구선. 제가 이제 가구선에서 이 사선들을 개별적으로 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레이어에서 이 가구선을 숨기면 이 사선까지 같이 숨겨지면 좋겠죠. 근데 이런 애들을 막 중심선에다 두고 하면 별개로 또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설계 가구가 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 설계할 때도 이렇게 중심선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기준선,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개별 지정을 저는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선반장, 수납장이 되겠네요. 뎁스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뎁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수납장이 수납 공간의 목적을 해야 되겠죠? 250, 50D면 한 200 정도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200이면은 수납 공간이 좀 작기는 해요. 뭐 작은 물품들 수납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니까.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공간들 조성은 여러분들 시공 단가하고도 좀 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를 만드냐 안 만드냐에 따라서 또 시공 비용적인 부분에서 또 이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설계를 하실 때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물려서 들어오게끔 지금 해놨는데, 물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장 밑에 부분이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얘를 한번 보면은 제가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설계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얘는 인조 대리석으로 지금 마감 분리를 좀 해준 건데, 왜냐면 이게 나무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부분을 뭐 코너 비드를 대가지고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좀 깔끔합니다. 보더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얘가 지금 설계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가구 짤 때 조금 힘들어요. 시공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얘를 안으로 넣지 않고 밖으로 뺄 거예요. 여기는 80 정도만 뺄게요. 80 정도. 이런 선들은 이제 마감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해치선으로 그냥 해버릴게요.
마감선을 할까요? 상관은 없는데 해치선이나 마감선이나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제 주방 가구들을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주방 가구가 우리가 보통 싱크대 뎁스가 한 600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600 정도로 잡으면 되고 자 우선 이 폭들을 좀 살펴볼게요. 요즘 붙박이형 냉장고를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붙박이형 냉장고를 한 600 정도만 보시면 돼요. 원룸 공간에서는 뭐 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냉장고, 그래서 소형 냉장고를 이렇게 600폭으로 붙박이형으로 넣어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 세탁기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밑에 드럼 세탁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싱크대 들어가고 조리대 들어가고 전기레인지가 들어가는데 이런 섹션 나누는 곳을 600씩만 나누면 돼요. 600, 600, 600. 조리대는 좀 폭이 좁네요. 그죠? 그다음에 전기레인지 여기 600.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6, 4, 24, 2400에다가 얘를 한 400 정도로 보면은 2800까지 딱 떨어지는 곳에다가 벽을 세워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식으로 벽체 위치 또한 아무데나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구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해서 벽체 위치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체는 600까지 튀어나오게끔 할게요. 얘는 이제 조적으로 좀 쌀 거니까요. 같이 해치를 얘를 이제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까 해치선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해치선으로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해치 넣을 때 이렇게 일일이 해치 레이어 옮기기 불편하잖아요. 자, 해치에서 여기를 이렇게 미리 지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해치를 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우고 해치선 레이어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얘가 해치를 넣을 때마다 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해치 넣을 때 해치선 레이어로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편해졌죠. 자, 여기서는 또 끊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도 미장선이 좀 생겨야 되겠죠. 조적벽이니까. 셋 20. 미장 시공 두께는 18mm입니다, 여러분들. 설계를 할 때는 상세 설계, 디테일 설계가 아니면은 20으로 2mm 치수 정도는 이렇게 좀 오차 범위를 생각해서 20으로 그냥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주방 쪽을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붙박이형 냉장고는 아까 제가 600이라 그랬죠? 그리고 싱크 뎁스도 600이니까 600에 600짜리로 이제 맞춰서 그리시면 되겠고요. 얘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또 얘를 이렇게 해놓고 X자를 치고 얘를 이제 냉장고라는 멘트를 이제 넣어주셔도 되는데 도면이라는 게 기호적인 형태도 있지만은 인테리어 도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쁘게 그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좀 붙박이 형태의 느낌이 나게끔 냉장고를 좀 그려줍니다. 냉장고 문에 이 붙박이 문짝이 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옵셋을 40만큼 해줄게요. 그냥 느낌만 주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애플 키보드다 보니까
이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 자, 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손잡이도 좀 살짝 그려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눈대중으로 그리시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도 막 그리고 그래요.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대충 그리더라도 스케일감 있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폭이 한 20 정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에 튀어나오는 건 한 50 정도라고 보고 거의 비슷하죠? 눈대중으로 그리더라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스케일감 있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로테이트 문이 열리는 느낌까지 주겠습니다. 복사 로테이트를 한 30도만 열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히든 선도 좀 불러올게요. 자, 그리고 이 외부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선들이 있죠. 이 선들은 실선으로 나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헤딩 얘도 실선으로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 냉장고 문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부 세탁기 들어가고 싱크대 들어가고 이제 조리대 전기레인지가 들어가는데 이 싱크대 볼 들어가는 부분 빼고요. 얘가 상판이 이게 같은 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은 높이로 쫙 깨끗하게. 3D를 한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옆에 냉장고 들어가고 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드럼 세탁기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쟤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자, 여기를 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렉탱글로. 그 다음에 섹션이 나눠지는 곳은 히든 선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600, 600. 그리고 아까 조리대는 400 정도 봤었죠. 그 다음에 전기레인지 들어가는 부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 볼. 실무에서는 소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스를 좀 이용을 해서 싱크대 볼을 좀 이쁘게 모양을 좀 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쓸까요? 저는 얘가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C. 자, 근데 좀 크죠? 사이즈는 변경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배치할 때 여기가 수전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그림도 같이 뭐 갖다 쓰시더라도 좀 그런 거를 이제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가로 폭이 한 750 정도 되는데 얘를 한 600 정도 줄여야 되거든요. 이 폭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한 600은 한 550은 나오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아유 머릿속으로 계산은 또 복잡하니까 보조선을 그려놓고 스트레치로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뎁스는 어느 정도 되나 볼까요? 한 459.5. 충분히 들어가겠네요. 자, 얘도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센터로 놔야 되니까 300 이동해서 이 앞에서는 보통 한 50 정도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이 뒤쪽에는 이제 또 수전이 달리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고 하거든요.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들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퐁퐁이잖아요. 퐁퐁 퐁퐁이래. 설거지 할 때 어?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거 놓는 자리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또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 들어가는 거는 이거 블럭 자료에 있으려나? 그냥 저는 그릴게요. 눈대중으로 이제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그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리겠습니다. 이 앞에서는 한 50 정도만 떨어뜨리고 뒤는 한 100 정도 떨어뜨릴까요? 옵셋. 인덕션이 거의 이게 유리판이죠, 하나에. 인덕션이 이렇게 앞뒤로 2개 정도 들어가는 거면 얘가 폭이 조금 더 작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아이고, 너무 잘렸네. 물론 제품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제품을 쇼핑해 보시면 사이즈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사이즈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많이 그려봤었기 때문에 뭐 대충 느낌 알거든요. 대충 느낌, 여러분들 느낌 알죠? 네. 자, 해치 또한 얘 같은 경우는 유리 느낌 나는 해치를 써주는 게 좋겠죠. AR 루프 15 정도로 할까요? 15도 좀 너무 작네요. 한 1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해치 레이어로 되어 있을 텐데 얘는 해치 레이어에다가 주지 말고요. 0번 레이어로 해 놓으시고 개별적으로 색상을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전부 다 해치로 이렇게 좀 해줄게요. 테두리만 좀 진하게 나올 수 있게 하고요. 자, 블럭으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여기 라인을 하나 더 그렸어요. 그래서 미드를 잡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슬라이딩 스탁이 들어가는 건데요. 얘가 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지금 밑에 뭐 바퀴는 달려있진 않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슬라이딩 식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얘가 이제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꺼내는 90도로 이렇게 집어넣고 꺼내는 식으로도 좀 많이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래서 한 300 정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까요? 여기는 좀 사각보다도 이렇게 원형으로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 봅시다. 밖으로 꺼내 놓고 좀, 자, P라인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좀 이렇게
이렇게 느낌 있게 느낌 모양선이에요. 모양선. 요 위치는 이 옵셋된 라인은 모양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출력할 때 가늘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자,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자, 얘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의 크기 어느 정도, 얘가 또 다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한 50 정도나 100 정도는 물려 있어야 됩니다. 얘는 히든 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가구선으로 넣고요. 자, 얘를 끄집어냈을 때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이렇게 표시가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뭐 주방 좀 거의 다 그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실무에서는 또 이제 더 그린다면은 상부 수납장을 이제 히든 선으로 또 표현까지 해줘요. 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히든 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상부 수납장이 그 뎁스가 되게 좁게 잡았네요. 이게 설계를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상부장 뎁스가 한 300 이상이거든요. 한 350, 320, 뭐 330, 뭐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냥 350으로 해버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히든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상부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뎁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하부 수납장. 얘는 이제 기성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표시를 붙박이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풀 옵션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히든 선 정도로만 이제 표현을 해주셔도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표현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침대도 한번 소스로 불러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좀 이쁜 걸로 넣어볼게요.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자, 이쪽은 얘가 뭐냐면은 얘가 협탁이에요, 여러분들. 협탁인데 협탁은 이제 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얘도 좀 히든 선으로 기성 이게 이동형 제품 같은 경우는 히든 선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표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침대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즈가 근데 이렇게 불러다 써도 여러분들이 사이즈가 맞는지 꼭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어이구, 제가 이 머리 헤드부터 여기까지 봤는데 1234 이러면은 이게 스케일이 지금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이. 협탁은 얼마로 했길래 얘가 사이즈가 안 맞나? 아이고, 협탁도 작네요. 협탁이 한 400 또는 450 정도 되는데 침대 기준에서 사이즈를 좀 키울게요. 헤드 포함해서 한 2100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499, 한 500 가까이 나오네요. 근데 소점이 들어가네. 좀 분리해서 좀 수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스를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쓰시더라도 사이즈 같은 거를 체킹을 하셔야지, 체킹을 안 하시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로 사이즈 딱 한 999점 나오는 거 보니까 1000 딱 됐고요. 자, 얘는 스케일 리퍼런스로 조정을 해버릴게요. 얘는 한 500 딱 떨어지게. 자, 500에 500이 딱 떨어지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선들은 출력할 때 가늘게 나올 수 있게 해주고요. 블럭으로 이렇게 따로 만들어 줬습니다. 얘도 블럭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비계선이나 백계선이나 이런 해칭 라인들은 좀 또 출력이 가늘게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어우 이 해칭이 다 어우 분리가 돼 있네. 이렇게까지는 출력시 가늘게 나오게끔 선 색상을 개별 조정을 좀 해줄게요. 띠링. 도면이 갑자기 안 나와서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자, 여기 협탁이 지금 없는데 저는 넣어줄게요. 저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왜냐하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협탁 같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여기 편하거든요.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막 충전하고 할 때 뭐 이 위에다 놓는다든지 또 이런 공간이 있으면 편하니까요. 협탁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옷장하고 책상하고 데스크 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선반, 수납장. 제가 여기다가 비트를 여기다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선반이 뎁스가 너무 깊어요. 한 600 정도 되거든요. 엄청 깊죠. 책만 꽂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 그냥 비트를 제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상 뎁스는 한 300 정도로만 볼게요. 300 정도로만 보고 그다음에 책상 폭만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도면을 보면은 여기가 뭐 얘가 이제 들어가고 튀어나오고는 하겠지만 옷장을 좀 넣고 동선을 좀 볼게요. 잠깐 얘가 600이 맞나? 700 700까지 떨어지면은 옷장은 또 700까지 떨어지면 좋습니다. 600보다 여기 폭이 지금 700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옷장을 넣었을 때. 근데 저는 옷장이 여기보다 음, 이쪽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여기는 이런 선반이 책장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장을 책장을 이쪽에 놓는다? 그럴까요? 옷장을 이쪽에 놓고 책장을 이렇게 이쪽에다 놓을게요. 그냥 책장을 뭐 상관은 없으니까. 자, 여기는 이제 선반장 저기 책장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옷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얘를 아예 여기 부분을 저는 이제 책장으로 좀 넓게 쓰려고 넓게 쓸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책상으로 좀 넓게 쓰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여기가 한 1500 나와요. 그럼 여기 300 줄고 하면 120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폭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모니터도 뭐 두 개씩 놓고 쓰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넓게 해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한 설계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옷장을 이쪽에다가 둘게요. 옷장은 600 사이즈로 한 1500에 600 사이즈로 해서 이 끝에다가 붙여버릴게요.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침대 수납을 양쪽으로 해줄까? 900씩? 아까 500이었죠. 그러면 600을 줄이고 양쪽으로 900씩 줄까요? 옷장을 이렇게 여기 가운데다가 이제 TV 수납 공간 같은 거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 TV장이 한 1300. 뭐 이 정도 이제 들어갈 수는 있기는 한데 좀 좁으려나? 그래도 옷장이 좀 있는 게 더 좋겠죠, 여러분들? 아니면
옷장을 이쪽으로 둔다. 이쪽으로 둔다. 아니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고 얘가 아까 옷장을 900이었으니까 300만 더 드릴까요? 한 1200. 옷장을 한 1200만 갈게요. 옷장이 조금 더 크면 클수록 좋기는 한데. 자,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뭐 TV를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기 소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이쪽에다가 놓고 뭐 TV를 봐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침대 위치가 이게 좀 안 좋으면요, 협탁을 이쪽으로 두고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저는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커튼도 달리고 뭐 할 거 생각한다고 본다면 이쪽이 더 바람직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TV장도 한번 그려볼게요. TV장은 뎁스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300짜리도 있고 뭐 40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고 한데 저는 뎁스를 한 350 정도만 줄게요. 뭐 기성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 산, 얘를 TV장으로 보겠습니다. 옷장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TV는 대충 와이드하게 대충 요즘 TV 되게 얇죠 요즘. 음. 자, 대충 그리시면 됩니다. 대충. 대충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애들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리시되 그래도 어느 정도 스케일은 맞아야 되겠죠. 너무 스케일 안 맞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애들은 이제 제품선이라는 레이어가 있으면 좋겠죠. 음, 제품선, 해치선처럼 가늘게 나오면 되니까 얘도 그냥 8번 칼라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실 때는 굳이 이렇게 뭐꼭 나누시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와이드가 얼마인지 한 번만 재볼게요. TV를 내가 얼마나 얘가 그래도 한 900 정도 큰 TV는 900 어우 눈대중 그렸는데 900 딱 거의 가깝게 나오네요. 자, 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옷장 한번 그려볼게요. 옷장 밖으로 빼놓고 그릴까요? 자, 옷장을 한번 멋지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처럼. 자, 옵셋 20 해주시고요. 끝을 주고 얘는 여다지식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0도만 열리게끔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옷걸이 얘는 한 30 정도만 옵셋 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조금 더 줘볼까요?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제가 렉탱글 더 그리고 선 딱 지운 거 다 지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반대편은 뭐 미러로 해주고요. 뭐 이러면 더 이쁠까요? 안 그래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뭐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냥. 그 다음에 옷걸이가 보면요, 굉장히 느낌 있게 지금 곡선으로 잘 그려놨죠. 이걸 또 그리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자료를 가져다 쓸게요. 어, 이런 애가 지금 그렇게 좀 만들어진 애들인데 얘네들을 갖다가 써볼까요? 컨트롤 C. 자, 뭐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랜덤하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히든 선으로 나오게
다 해버리시면 됩니다. 전부 다 히든선으로 다 바꿔버릴게요. 아이블럭으로 해주시고, 아이고, 히든선으로 해버리시고, 선 두께는 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CTV를 쓰기 때문에 선 두께는 따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외곽선 부분만 선택을 잘 하셔서 바이 블럭으로 해놓을게요. 컨트롤 V.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의자. 얘도 블럭 자료에서 가져다 쓰죠. 나중에 음, 산업기사 볼 때는요, 제가 그리는 요령들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쁜 걸 써야지. 시험에서는 저런 걸 이렇게 다 그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스들을 이렇게 좀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은 아마 이 소스를 좀 구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얘도 블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자,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복잡한 구조의 집기들은 블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의자가 이 책상 딱 앞부분에서 한 100 정도를 떨어뜨리시면 돼요. 100 정도. 음. 여러분들 이 설계를 오래 하다 보면 여기 대충 떨어뜨려도 이게 어느 정도 100이 딱 나오게끔 맞추긴 하거든요. 근데 막 여러분들 막 요만큼 떨어뜨리고 막 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제가 굳이 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구 설계가 이제 방 쪽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욕실 쪽, 욕실 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그려보면서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샤워부스. 샤워부스는 이제 최소 또 유효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00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여기를 한 900 정도는 잡고 가볼게요. 900 정도 했을 때 변기랑 세면대가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1300이면은 한 600씩 떨어지네요. 충분하겠네요. 600씩. 변기 한 600. 충분해. 여기를 한 50만 줄일까요? 50만? 50만 줄여서 샤워부스 유리월 위치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샤워부스 유리월 한번 그려보게요. 20, 20으로 자, 프레임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샤워부스 유리월 같은 경우는 미장을 한 다음에, 아니, 타일을 붙인 다음에 시공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앞에다가 그려주시면 됩니다. 센터에 맞춰서, 떨어뜨린 센터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폭은 20폭 보시면 됩니다. 자, 샤워부스 유리월 600 정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600. 자, 여기서 600. 밖으로 열리는 게 할까요? 안으로 열리게끔 하겠습니다. 손잡이까지 그려서 갈까요? 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손잡이도 대충 느낌 있게 한번 그려볼게요. 띠링, 띠링. 그리고 됐습니다. 너무 두껍게 했나?
아니 이 정도면 적당하네요. 적당해요. 자, 이렇게 이거 안쪽에서도 있어야 되겠죠? 오, 더 멋있어졌죠? 얘를 전부 다 그냥 창호선으로 그냥 넣어버릴게요. 창호선으로 그냥 넣어버리고 이런 애들은 가늘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해치선 색상으로 바꿨고요. 이제 로테이트 안쪽으로 열리게 복사 로테이트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싹 다 히든 선으로 바꿔줄게요. 히든 선 이렇게 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얘가 뭐냐면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들어 얘가 트렌치예요. 배수구죠, 배수구. 배수구. 쟤는 아까 850으로 했었죠. 800으로 그려서 스트레치로 좀 조정을 할게요. 120, 150까지 볼게요. 이 폭은 150으로 해버리세요. 제품에 따라서 좀 사이즈에 대한 폭은 좀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옵셋 20 해주시고 여기다가 해치를 넣어버리시는데 해치를 뭘 쓰냐면요, 유저 디파인에서 90도로 세워주시고요. 간격은 한 10 정도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더블 해치까지 이렇게 써버리세요. 이게 더 좋아요, 모양이. 그래서 얘네들은 제품선에다 넣어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이게 수전 이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수전. 이 수전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때 따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스럽지 않게 따로 그릴 필요 없이 다운받아서 쓰는 사이트들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젠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양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가 있는데 지금 자, 세면대 제가 지금 왜 고민을 잠깐 했냐면 이 변기가 안쪽으로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벽배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스케치업에서는 지금 3D에서는 여기다 세면대를 놨는데 어, 이쪽에 벽배관이 들어가 이렇게 세면대가 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닥 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벽배관을 또 해줘야 돼요. 이런 세면대를 놓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벽이 150 정도가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벽배관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했던 건데 그냥 그려볼게요. 우선 세면대 위치는 여기다 두고 변기 위치 여기다 두면서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우선 1000 사이즈, 가로 사이즈 대충 1000 잡고 뎁스만 정확하게 150 좀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젠다이. 젠다이가 뭐냐면은 위에, 아이고 제가 일본어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요거 인조대에서 그렇게 선반, 벽선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얘를 이제 젠다이라 그래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젠다이, 이런 거 일본어라서 쓰면 안 되는데 참.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본어를 엄청 쓰세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 설계 입문하면서 일본어를 너무 쓰셔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알아듣기 힘들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일본어는 안 쓰면 안 되냐? 일본어의 잔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다 그래요. 근데 모든 이렇게 업자분들이 일본어를 한 90%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100%예요. 100% 이상 일본어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런 잔재들이 사라지려면은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상위 상급자 분들이나 좀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용어에 대한 순화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바뀌려면 이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얘 같은 경우는요. 인면선으로 작업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인면선. 그리고 변기나 세면대들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음, 자료를 이용하셔서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변기까지만 할게요. 변기까지요. 변기에서 제가 또 얘기 드릴 부분이 있어서 변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기는 뭘 쓸까요? 얘를 쓸까요? 자, 변기. 자, 변기가 여러분들 사이즈, 얘는 제품들 사이즈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가 한 750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얘가 한 690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얘 사이즈를 제가 스케일 리퍼런스로 750이 딱 떨어지게끔 조정을 해줄게요. 블록 소스들이 여러분들 이런 제품 사이즈들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변기가 이쪽에 설치가 된다라고 볼게요. 생각도 없이 막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가 이 벽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거의 아슬아슬하죠. 거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변기 사이즈를 이런 제품 사이즈들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체킹을 하면서 도면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런 게 좋네 막 그리고 그냥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문이 열었을 때 아까는 좀 작았잖아요. 안 걸리네. 뭐한 800원 정도 안 걸리 만약에 얘가 800이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그 사이즈는 800이었어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변기 여기 누르니까 걸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 사이즈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알고 설계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다행히 얘 같은 경우는 이 변기가 뭐 이쪽에 가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설계에서 정해져야 되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뭐 문제 되면 이쪽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시공 들어가면요. 바닥 배관이나 벽 배관 이런 것들이 미리 시공이 다 되어져야 돼요. 미리. 그러면 이제 시공을 들어가기 전에 이 도면 설계가 물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돼봐요. 이게 나중에 발견이 돼봐요. 그럼 배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시공 그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다시 하지 않고 다른 또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하긴 하겠지만 큰일 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늘 절대 허투루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어, 가구 집기 배치까지 쭉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외부 치수 기입도 하고 그다음에 재료명도 좀 넣고 그다음에 인면 방향 기호라든지 엔트랑스 기호 또는 실명 이렇게 넣는 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좀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